대학교에 첫 들어가서는 학비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싼데, 이상적인 이제 이론들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공장에 생산을 가면 한 3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허름한 모텔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월급은 한 210에서 220 정도에 매우 적고 개선될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닌 것 같다는 느꼈을 때 매우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인풋에 저 정도 아웃풋이라면 이 업계를 후회 없이 한번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라인 넥스트 5년차 엔지니어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경희대 조리서비스 경영학과를 전공하였고 복수 전공으로 식품생명공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식품연구원으로서 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부트캠프를 통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무 전환을 했고 현재 라인에 이르러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을 얘기하자면 어머니 주변에 학벌은 되게 좋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고, 실질적인 돈을 벌 수 있는 공부를 하고 그게 조리고에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 하셨고,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성적은 비교적 무난했는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요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목표를 높이고 역치를 높이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첫 들어가서는 학비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싼데 그거에 비해서 배우는 게 별로 없다고 느꼈고 재미가 일단 없어서 군대를 먼저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병대를 지원하는 케이스는 드물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빠져 있었던 그런 관점 같은 거는 지금까지 생물들이 지나온 것은 뭐 똑똑한 것도 뭔가 다른 능력도 아니다, 적응력이 매우 중요한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위험하거나 조금 도전적인 상황에 저 자신을 넣는 것이 큰 배움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대를 하고 나서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모두 배워야겠다는 배움에 대해 개걸스러웠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책을 조금 많이 읽고, 내가 그냥 조리사 아니면 요리사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식품공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요리 계통으로 돌아온다면 나에게 더 큰 이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식품생명공학과를 전공했는데요. 그때 사실 제 원 전공에 수전공까지 더해도 시험문을 뚫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산업을 가리지 않고 호텔, 식품, 유통 다양한 분야에 한 50군데 정도 이력서를 넣었던 것 같고,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취업 준비도 하고 스펙을 더 쌓는 그런 것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댕이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 자체는 9 to 한 7, 8이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대학에서는 공부를 하니까 좋은 논문도 많이 보고 이상적인 이제 이론들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공장에 생산을 가면 한 3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허름한 모텔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월급은 한 210에서 220 정도에 개선될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느꼈을 때 매우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퇴근을 하고 나서 식품과 관련된 영어 논문도 보고 음료와 관련된 학원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년을 하고 나니까 기존 업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인풋에 저 정도 아웃풋이라면 이 업계를 후회 없이 한번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옵션이 많이 있는 IT 쪽으로 피보팅을 준비하자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파고 같은 게 나오면서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되게 핫했던 것 같거든요. 가격이 조금 있어도 퀄리티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고자 했고요. 3개월, 4개월,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실무자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개발자의 약간 해킹스러운 문화를 많이 습득하고, 모르는 게 있더라도 기본은 다 비슷해. 너가 구글링에서 찾아보고 시간을 투자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라도 배우면 금방 익힐 수 있어 라는 그런 관점들이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100군데 정도 이력서를 돌리고 면접 기회가 오면 매우 좋은 공부의 기회라고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는데요. 헬로 네이처라는 곳에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주셨고 IT 쪽에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가 바라봤던 커리어는 대학교 전공과도 매우 관련이 깊어야 되고 매우 한정되어 있고 수동적인 자세로 진행해야 됐다는 그런 관점을 가졌던 반면에 프로액티브하게 직무 전환을 하고 나서는 내가 실력을 쌓고 시장을 찾고 기회를 포착해서 노동력을 팔 수 있다면 다른
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는구나, IT 쪽의 커리어를 시작만 한다면 회사를 이직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직무 전환을 경험한 나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발자라는 직종은 사용자의 니즈와 스토리를 파악하고 요구사항들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는 프로세싱 능력이 중심이 되는 지식 헤비한 노동이라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실력을 쌓아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몸값을 올리고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니어 시절에는 성장을 하기 위해선 좋은 환경과 좋은 동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연봉이 더 적더라도 좋은 동료를 찾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 밸런스 히어로라는 핀테크 업체로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직무를 계속 해오다가 스타트업이었고 전체적인 인프라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그런 기업에 가보자 11년가라는 기업이 눈에 들어왔고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1년가에서도 미묘한 피봇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 서비스에서는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나 프론트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커리어 전환이라는 좋은 기회를 잡았고, 백엔드 엔지니어로 1년 2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 그런 경험 이후에는 조금 더 트렌디한 기술을 사용하고 조금 더 선진적인 문화에서 시스템적으로 일하는 곳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고요. 네이버 또는 카카오, 라인과 같은 기준을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라인의 계열사인 라인 넥스트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많은 커리어들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노력보다 결과가 안 나와서 노력에 대한 역치가 높았던 게 지금 상황에선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항상 해야 뭐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좀 배고픈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성장 마인드셋, 재능이 존재하지 않고 실력이 이제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실패를 바라보게 된다면 실패 자체는 내 능력, 재능을 나타내주는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재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게 된다면 실패가 아니라 연습일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능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시도하고 공부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발현에 있어서는 저는 제 몸 안에 큰 복권들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심심하게 가만히 앉아서 복권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복권을 긁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게 인생에 있어서 재밌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기술 사업가라는 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사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라는 상품을 팔고 컨설팅이라는 기술 기반의 상품을 판다는 관점을 일하고 조금 더 회사에 기여하고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항상 찾았던 것 같아요. 월급은 일을 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협상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업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가지고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을 통해서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키우고 확장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사업가가 어떠한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시장의 니즈에 맞지 않으면 상품은 이제 판매되지 않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그렇게 판다면 회사의 방향성과 얼라인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기업 안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데브옵스 팀이 없어서 인프라 자체가 잘 구현이 안 되고 있다. 사업적인 관점으로 노동력을 팔아서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가 조금 더 크게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커리어 피보팅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자신을 탐색하면서 원하는 곳에 진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높은 기업에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고 다다음 넥스트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많은 기회가 있고 아직 모르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면접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노출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자신의 핏을 맞춰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IT 산업은 따로 떨어진 산업이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 아니면 다양한 산업들의 기반에 있는 이제 인프라 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각자의 도메인을 가지고 개발 쪽 아니면 IT 쪽으로 직무를 전환해서 기존 전통적인 산업을 많이 혁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IT 직군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간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속 조금 한 발씩 그쪽으로 진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